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제 화약을 체결하였으니까 전주성에서 해산하세요. 전주 화약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뭐예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청군을 불렀더니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군도 들어버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화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알겠소, 대신 우리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 한 다음에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뭐 자치기구다, 자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또 해봐요. 동학농민운동 하게 되면은 1차 고백왕전, 이제 입에 좀 붙었죠. 고백왕전, 그리고 휴전기 하면 교청군, 그리고 2차는 너무나 쉽다라고 했습니다. 논우 하면 땡이다. 자, 오른쪽을 또 봅니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였으니 남접이 이제 전봉준이 됩니다. 급진 쪽이죠. 연합하였으니 외적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다합시다 하고 논산에서 집결을 했다. 하지만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후에 전봉준은 잡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전주화약을 체결한 부분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2차 논산 집결이 되겠죠.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봐라. 선지를 한번 읽어보죠. 1.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4대 강령하고 보고간민, 제폭구민까지 외워두자라고 했습니다. 이 위에 있던 일이죠. 이번 우금치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였다. 논산 집결 이후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끝나게 되죠. 3번 일본군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보훈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났는데 이 전에 교조 신원 운동은 그 전에 2년 정도에 걸쳐서 최시영이 주도를 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92년에서 93년 사이에 일어났다. 5번 조병갑의 탐악의 저항에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그럼 고부 밀란의 시기죠. 안핵사 이용태까지를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조병갑 플러스 이용태까지 기억을 하자. 두 문자를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죠. 또 한번 읽어봐요. 1차 고백왕전, 휴전, 교청군, 2차는 논우.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강원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공주 우금치가 나왔네요. 2차에 대한 설명이죠. 2차 분기 하면은 논산에서 집결을 해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논우만 외우면 된다 했습니다. 당시 남접과 북접 연합군이 북상하던 중 격전을 벌인 장소입니다. 가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동학농민운동이 되죠. 뭐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1번 이소훈과 유인석 등이 주도하였다 하게 되면은 의병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거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95년. 이번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했다. 고백왕전 할 때 황이죠. 그래서 뭐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고요. 3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하면은 가반텐이죠. 갑신정변 84년에서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 한성조약은 일본의 공사관을 신축하는 비용. 왜 그래? 청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다 부숴먹었으니까. 그리고 배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제 텐진 조약 하게 되면 청군하고 일본군이 같이 철수를 하면서 나중에 서로 파병할 때 통보를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을 동학군이 점령을 하니까 청군을 부르죠.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하고 동학농민군은 뭐 집강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규정청을 설치를 하고 야 우리 이렇게 알아서 다 했으니까 둘 다 나가 했지만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4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하면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죠. 독립협회 96년부터 2년 정도 하다가 없어집니다. 5번 사건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정말 질릴 만큼 나옵니다. 62년에 임술 농민 봉기회와 관련된 설명이죠.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동학농민군 땐 누구냐? 안핵사 고부밀란의 시기에서 조병갑하고 안핵사로 파견된 건 누구냐? 이용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봅니다. 가시기에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백산 분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전주성 점령이 나왔습니다. 그럼 1차 분기에 대한 내용이죠. 또 복습해봐요. 1차 하게 되면은 고백왕전. 그 사인 뭐예요? 교청군. 2차는 너무나 쉽다. 논우. 이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뭐 백산분기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이후에는 전주성 점령이 있습니다. 1차 분기 그 사이, 뭐 황토현 전투하고
황룡성 전투 뭐 이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하면 뭐 일본에 그냥 뭐 싱겁게 딱 있죠. 2번 읽어봅니다.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2차에 대한 설명이죠.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광군에 맞서 싸웠다. 논우에서 2번과 3번은 2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집광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천하였다. 전주성을 점령을 하니까 정부에서 청군을 부르고 청군이 불러지니까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주화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이후에 동학동맹군은 집광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각 지역을 자치한다라고 했습니다. 5번 조병갑의 탐악에 저항하여 고부 관할을 습격하였다. 고부밀란의 시기죠. 이용태도 또 적어두자. 그래서 뭐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가세요. 알겠소. 패전개혁과 농민군의 신변 보장을 해주세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죠. 1차 하게 되면은 고백왕전, 그리고 휴전기 하면은 교청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하면은 논우 하면서 끝난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보죠. 어제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고 하네. 이게 뭐예요? 1차 갑오개혁입니다. 앞으로 인재 등용에 큰 변화가 있겠군. 군국기무처 하게 되면은 타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화약을 체결했다.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청군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청군이 들어오니까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도 들어오게 되고, 정부가 깜짝 놀라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보면 군국기무처가 있죠. 정부가 규정청을 설치를 해서 청군과 일본군 뭐 다 물러가, 우리 전주 화약도 다 했고 자율적인 규정청도 설치를 다 했어라고 했지만 일본은 경복궁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타율적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를 만들어가지고 김홍집은 영의정이기 때문에 계속 김홍집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고 했어요? 흥선이 조금 추접스럽게 세 번째로 등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거 하게 되면 1차 갑오개혁이 되고요. 그를 보다가 이제 논산집결, 남접과 북접이 모여가지고 하지만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후에 전봉준은 잡혀가지고 죽었다라는 게 동학동민운동입니다. 선제 읽어보죠. 규정청이 설치되었다. 너무나 싱겁게 그냥 답이 써있네요. 규정청 1번이 정답이고요. 뭐 계속 읽어봅니다. 2번 독립신문이 창간됐다. 닥터 서재필이 창간했죠. 신문이 창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1896년이 되고요. 1898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죠. 3번 한성정규회사가 설립되었다. 독립신문이 만들어졌을 때 고종은 이제 아관파천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죠. 그래서 황공을 해가지고 덕수궁으로 황공을 해서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게 되고 광무개혁을 하죠. 그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한제국 시기. 뭐 미국인 콜브란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한성정규회사가 설립이 되고요. 이건 이제 그 98년인데 이후에 이제 최초의 전차 99년도에 최초 전차가 운행이 되죠. 서대문에서 청량리. 99년에 한편 뭐 최초의 열차도 99년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막 열차 순서를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뭐 인부위 막 이렇게 외우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최초가 언제냐 정도 가까운 데부터 해야죠. 경인선부터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한 방에 연도가 외워집니다. 우리 만화 중에 은하철도 999가 있죠. 은하철도 999를 생각하자. 은하철도 999를 생각하면은 99년에 최초의 전차, 최초의 열차가 이때다 하는 거는 지금 딱 기억을 해두면은 뭐 잊어버리지 않겠죠. 최초 전차, 최초 열차, 은하철도 999다. 4번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뭐예요? 여기서 청일전쟁과 관련된 거죠. 잠깐 이 아래쪽을 지우고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청일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하게 돼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반도를 막 먹었는데 요동반도의 할양과 관련된 건데 러시아가 이건 누리던 거였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필두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요동반도 먹지 마. 이씨.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뭐 그냥 없던 일 같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볼 때 야, 러시아가 정말 세구나라고 해가지고 친러내각을 구성을 해서 친러로 선회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뭐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일본에서 볼 때 야, 이 다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뭘 일으켜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을미개혁을 해버리죠. 이후에는 이제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5번 읽어봅니다.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2차 갑오개혁이 아니라 을미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태건단이라고 외운다. 을미개혁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태건단이라고. 태건단.
태건단 하면은 태양력을 쓰고 이제 음력을 안 쓴다. 그리고 건 하면은 건양이 되고요. 단 하면은 단발령이 됩니다. 단발령하고 막 머리 자르라고 하니까 을미의병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동안 국정논의를 주도한 궁극기무처가 폐지되었다는군. 궁극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을 주도를 했죠. 근데 굉장히 짧게 존속합니다. 6월 정도 존속하고 여기 이제 흥선이 마지막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짧게 잠깐 등장을 했다가 흥선도 이제 뭐 더 이상 우리 내용에선 등장하지, 공부 학습 내용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보니까 그렇다네. 이제는 김홍집과 박영효가 주도하는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한다는 건 궁극기무처도 뭐 타율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 천일 전쟁 중간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은 일본이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줄근 개혁하니까 뭐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골라보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1차 오른쪽에 이제 개혁을 한번 정리를 해봐요. 두 문자까지는 빼고 1차 하면은 궁극기무처에서 주도를 하였다. 그리고 2차 여기 나온 거죠. 우리 2차를 미리 두 문자를 외워놨습니다. 홍교사가 지린다. 지리삼. 그 3차는 뭐예요? 을미개혁이죠. 태건단. 홍 하면 뭡니까?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사법권 분립. 중앙을 7부로. 그 지방의 8도를 23부로 쪼갰다. 홍교사가 지리삼 해서 홍교사 지리삼 중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선지를 읽어보죠. 통일규모화문과 12사를 설치하였다. 1880년에 초기 개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번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거 뭐 정답이 될 테고요. 3번 청해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을미개혁에서 태건단 하게 되면 태는 태양력이라고 했고요. 건양이라고 했고요. 단 하면은 단발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을미개혁 중에서 건양에 대한 설명이죠. 4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것도 1차 가보개혁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보개혁 1, 2차 가보개혁하고 그 이후에 을미개혁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쏟아질 텐데요. 뒤에서 이제 두 문자 1차에 해당하는 거 그 뭐 군 공연 과실은 개과팔 해서 내용이 좀 많죠.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근데 뭐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외우고 있으면 뭐 눈치로 이제 속어법을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어지기 때문에 태건단, 홍교사, 지리삼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입력을 시켜드렸어요. 속어법으로라도 문제를 꼭 맞아오자라는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